예, 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한글날이 꼈던 주간인데요. 이제 여느 때와 달리 지나간 그냥 한 주였겠지만, 저로서는 유독 이번 주에는 특이하게도 배울 게 좀 많았어요. 저에게는 배울 게 많았어가지고 좀 뜻깊은 한 주였는데, 그래서 그 배운 점을 좀 이제 잘 전달 드리려고 내용을 잘 정리했고, 이번 방송은 좀 더 작성하는데 시간이 든 것 같네요. 어찌됐든 이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번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억하자. 폭락은 한순간이다라고 제가 이번에 캐치프라이즈를 잡았는데, 이거는 제가 차차 말씀드릴 거고, 일단 미국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올해 시작해서 7월까지 쭉 오르다가 트럼프 피격을 이유로 잠깐 장이 흔들리면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급격한 하락을 했죠. 네, 그 다음에 바로 반등을 해주면서 가다가 그런데 9월이 되면서 바로 또 9월의 첫 주부터 5.7%의 큰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 계절성이 안 좋은데, 야, 9월부터 이렇게 시작부터 계절성이 안 좋으니, 야, 큰일 났다. 이렇게 9월을 시작했는데, 안 좋은 9월과 10월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9월 2주차 때 5.9%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바로 만회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거 안 좋은 계절성이 있는 시작인데, 바로 만회했네? 그래, 본전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 해서 9월 이 3주와 4주를 다 조금씩 오르면서 해서 이제 9월 상승 마감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마감된 상태 내에서 10월은 어떻게 될까 했는데 10월도 첫날은 빠졌어요. 첫날은 빠졌는데 어떻게든 그 주에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0.09%를 약간 상승하면서 10월 첫째 주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10월 두 번째 주인데 이번 주에도 결국 세 번 상승, 두 번 하락, 두 번 상승, 세 번 하락 이렇게 해서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결국에는 1.1% 조금 올라주면서 10월 2주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9월 계절성 하락이 4년 내내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년 동안의 내리 하락하는 걸 마무리하고 드디어 5년 만에 9월이 상승으로 끝났고 10월에 들어왔는데 10월은 그래도 좀 떨어지겠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오른 상태로 지금 계절성이 오저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그때 경기 부양한다는 것을 이제 트리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13%, 지난주에 10% 이렇게 해서 지수 자체가 10%씩 오르는 엄청난 기적을 보였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었었는데 이번 주에 6.6% 하락을 하면서 한 주가 마무리되었네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이제 수목금 정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망정이지 이제 8월 아니야 10월 8일 9일의 하락은 엄청 컸었어 가지고 만약 이 상태로 끝나 버렸으면은 더 큰 하락으로 끝날 뻔했는데 어찌되었던 나머지 날들은 올라주면서 6.6%로 한 주가 마무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지난주에 저는 이제 홍콩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상승에 따른 수익을 얻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락을 해주면서 이제 하루 사이에 뭐 이틀 사이에 40% 떨어지고 40% 떨어지고 하루에 30% 떨어지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써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100% 떨어져 주면서 그리고 증권주도 뭐 하루에 25%씩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큰 폭락을 먹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때 봤을 때는 야 이거 이번 주 한 2천만 원 손해보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찌되었든 그래도 좀 올라주면서 손실은 그나마 좀 이제 만회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10월 8일 중국 폭락에 대해서는 해외 매수 매도 주식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데요. 한국은 뭐 올해는 이제 한결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항상 하던 대로 미국이 오르면 조금 오르거나 오르는 폭에 비해서 조금 오르거나 덜 오르거나 떨어지고 미국이 오를 때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때는 100% 떨어지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는 방식.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올라주면서 1.1% 오르니까 어떻게든 한국도 따라 올라줬는데 1.01%.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올랐지만 떨어졌죠.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폭은 크지 못한 상태에서 1.01%. 조금 반등을 한 상태인데 사실 이게 반등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삼전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주식들이 이제 힘을 낸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수는 부진한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한국 금리 인하가 있었죠. 투자자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FOMC에 대해서 뭔가 관심 기울이고 금리 인하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신경 써서 보고 어떤 분들은 새벽 방송도 보시겠지만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데는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하하기 전에 이번에 인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사도 크지 않았고 인하했다 그런데도 뭐 사람들 반응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큰 관심이 없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테마라던가 이벤트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했어. 근데 사실상 기업의 가치에 기본을 두고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인하해서 나중에 경기가 좋아진다? 뭐 그런 거는 사실상 이제 큰 이슈를 차지하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한강 작가 한강분께서 이번에 노벨문학상 탔더라. 요런 게 오히려 더 시장에 영향을 줘가지고 뭐 예스24가 엄청 오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씁쓸하지만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금리 인하라는 이제 경제에서 중요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예, 국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익이 한 1,000만 원 넘게 손해가 보실 뻔했으나 그래도 그나마 좀 반등을 해줘가지고 한 650만 원 정도에서 지금 이제 손실을 본 상태인데 요건 제가 수익 공개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가 삼성전자에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묻고 더블로 가! 요 썸네일로 해가지고 촬영을 했었는데 이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 이제 많이 보시면서 유연하셨는지 제가 이제 막 계속 물타기 하는 걸 보면서 유연이 좀 되셨는지 많이 봐주셨어요. 봐주시면서 이것저것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댓글 보다 보니까 댓글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샀다고 하던데 네가 근데 이 인증이 없으니까 이제 나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제가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한 것은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인증 코너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올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너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투자했습니다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저번 방송이 잘 되면서 구독자도 많이 늘었는데 들어주신 분은 감사하고요. 그 댓글 써주신 분에서는 이제 제 방송이 도움된다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구나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열심히 만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책임감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그럼 지난주에 매수매도 주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향후 계획에서 지난주에 향후 계획 캐치 프라이즈를 삼성전자 묻어둬서 내년에 쉽게 가져가고 잡았었는데 그러면서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삼성전자는 여전히 최저가 근처에 맴돌면서 최저가로 빠지면 자동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겨우 지난주와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최저가 근처에서 계속 지금 맴돌고 있으니까 좀만 떨어져도 또 최저가가 되면서 다시 또 자동 예약 매수가 걸리게 되겠죠.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제 어떻게든 따라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볼 때 한 지하 8층 정도인 것 같은데 더 떨어질 때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61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현재 저희 삼성전자 투자금은 총 3,550만 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8월 달에 한 500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7배 정도 더 투자를 한 상태이고
또 따라가면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은 이거 충분히 샀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지금 떨어지고 있고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던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지는 대로 매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썼고 여전히 지금 10월 2주차가 됐지만 전 여전히 변동성을 기대하기는 해요. 기대하긴 하는데 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 지켜보면서 좀 흔들리겠거니 이렇게 해서 흔들리면 좋은 주식 담아보자 했는데 흔들림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예, 풀이장에서 좀 빠진다 하더라도 자고 일어나 보면 올라 있고 아니면 풀이장 때만큼 떨어지지 않고 0.01%, 0.3% 이렇게 조금씩만 빠지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2% 정도 빠진 날이 있으면서 어떤 주식이 툭 떨어져 주면은 이제 주워 담겠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선 이가 끝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변동성을 크게 기다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상황 봐가지고 제가 뭐 더 담고 싶었는데 못 산 주식이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사거나 하는 방식으로 만회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급등한 홍콩 주식은 너무 급등해서 매도를 좀 고민 중이다. 그런데 내가 매도 방법에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니 이제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를 팔아왔는데 이게 천장이 없는 쭉 올라가는 주식들은 내가 어떻게 파는지 잘 모르니까 쭉 올라갔을 때 떨어질 때만 팔아보자. 근데 떨어지는 게 너무 빨라서니까 제가 이렇게 떨어질 때 막 떨어질 직전에 파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이제 한번 이게 경험으로 해가지고 잘 이번 경우에 잘 지켜봐서 최소한 못 팔다 하더라도 나의 경험으로 잘 축적하자라고 생각을 해줬는데 바로 이번 주에 그런 게 있었죠. 10월 8일 날에 폭락이 했었는데 이번엔 좀 잘 지켜봤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한순간에 떨어지더라고요. 한순간에 제가 핸드폰을 오전에 봤다가 이러다가 잠깐 오후에 잠깐 연락이 있어서 봤는데 바로 마이너스 25% 이상 움직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제가 잘 살려보도록 할 거고 제가 이거는 해외 매수 매도 주식에서 좀 더 아주 길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매수 매도 주식입니다. 예. 보시면 제가 이제 이런 상승 지수 또는 인버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이제 어느 정도 매수한 건 있고 매도한 건 없거나 매도한 건 있고 매수한 건 없거나 하더라도 어떻게든 사고 팔고는 조금씩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트레이딩 하기도 애매해가지고 하나도 못 산 그런 한 주였어요. 그도 그렇듯이 지난주엔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2649니까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겠다고 했었고 이게 2570인가 선까지 밀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샀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660선에서 조금씩 오르는데 한 2600 초반까지만 올랐기 때문에 팔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팔기도 애매하고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못 팔고 한 주 동안 못 판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지수는 올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력 보유 종목 화장품, 엔터, 삼전 모두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한국 주식도 수익이 크게 나지 못하고 그냥 비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나중에 말씀드렸던 듯이 삼성전자는 꾸준히 사가지고 지금 3,547만 원까지 간 상태이고요. 판 것은 10%밖에 없고 요거는 지금 이거 팔아가지고 1만 9천 원 정도의 소액 수익만은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홍콩, 일본 주식인데요. 해외 주식인데요. 이번 주에 보시면 이번 주에도 이제 그 폭락하기 전에 YINN 판 거. 그래서 이때 화요일까지 해서 제가 5주만 남기고 다 팔았었는데 그러면서 잔여 16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이후에 폭락을 맞았죠. 폭락을 맞았고 그 다음에 TF는 이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웠던 작전대로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50만 원 정도 매수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YIN은 폭락하면서 제가 다시 또 매수해서 80만 원 정도 주워 담은 상태이고 TQQ랑 코르는 이제 나스닥 3배, 한국 3배 주식인데 크게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한국 주식에서는 많이 사진 못했어요. 소금 소량만 매수한 상태이고
MAA는 이거 미드 아메리칸 아파트먼트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관련된 주식인데 사실상 뭐라고 할까나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산 다음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요거는 가격이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주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한 주 더 추가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도 그랬지만 이번 그 해외 주식에서 보시듯이 산 게 별로 없어요. 산 게 별로 없이 이제 한 종목 딱 한 주 산 거에 불과한 건데 요거는 지금 10월이라고 하지만 떨어진 주식이 별로 없어서 못 산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충분히 오르지 않아서 그리고 뭐 삼성전자 사기 바빠서 나머지 못 샀고요. 지금 그래도 혹시나 10월 둘째 주 넘어서 한 번 그래도 변동성이 그래도 좀 와줘서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한국 주식은 좀 더 매수할 거고 해외 주식도 기회가 되면은 매수할 기회는 여전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콩 주식은 제가 이 빨간색 박스는 제가 지난주에 썼던 걸 그대로 가져왔던 건데 지난주 썼을 때 제가 그 아까 잠깐 그 지난주에 매수 매도 주식 지난주에 계획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홍콩 주식은 너무 올라가지고 내가 좀 팔려고 하는데 파는 전략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팔지 지금 이제 나도 걱정이 있다. 떨어질 때 팔려고 하지만 과연 팔 수 있을지 내가 걱정이 있다. 하지만 실제 못 판다 하더라도 경험이 될 거니까 잘 지켜보겠다고 했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결론적으로는 못 팔았어요. 못 팔고 지금 너무 빨리 떨어지고 못 팔았는데 요거에서 통해서 배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국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캐치 프라이즈는 제가 급등주를 떨어질 때 파는 것은 어렵다고 잡고 요거 자체는 제가 10월 8일 날 중국 폭락의 경험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뭐 8월 5일 이제 블랙 먼데이 이제 미국 폭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너무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블랙 먼데이 하면서 이게 자체가 캐치프라이즈가 되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10월 8일 떨어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중국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신문에서도 토픽사로 다룬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끝나버리는데 사실 여기서도 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바를 좀 한 세네 장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제 그 전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전에 단계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저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제 중국이나 홍콩 주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우량하다고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매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미 홍콩이랑 중국 주식을 많이 모은 상태인 거고 그리고 YINN 홍콩 세외 주식을 매수를 모아갈 정도로 홍콩 주식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게 10월 8일 10월이 되기 전까지는 한 20달러 초반 되면 사기 시작해서 20달러 한 중반, 14달러, 14달러, 5달러 되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외 ETF 트레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르기 전에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20달러까지 쭉쭉 사는데 20달러 이하까지도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매집하다 보니까 650만 원까지 매집이 된 상태였고 평단이 한 20달러 초반, 한 21달러, 22달러, 많으면 23달러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1달러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YINN이라고 홍콩 세외 주식을 650만 원어치 매집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할 생각이었고 홍콩, 중국 이렇게 급등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니까 조금씩 팔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도 기억이 하는데 제가 9월 23일 날은 제가 간만에 저희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던 때였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홍콩 주식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미 매도를 걸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0.1달러당 한 주씩 매도를 걸어놨는데 친구들이랑 있는데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친구들도 있는데 자꾸 있고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양해를 구하면서 매도를 계속 걸었죠. 걸고 집에 가서 이제 거는데도 계속 걸리다 보니까는 100만 원 정도가 매도가 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웬걸 한 매도 카톡이 한 20개 정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가 매도 좀 잘못 걸었나 봤던데
이 가격까지는 안 올라오겠지라고 해서 매도를 걸었던 것이 다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약 140만 원 정도가 이제 매도가 되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홍콩 주식이 급등하면서 이제 뭐, 뭐 예를 들어서 홍콩 항생 지수가 3%, 10% 올랐다. 10% 올랐다. 그러면 3배 이트면 30% 정도를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30% 정도 오르겠지 해서 제가 28%나 뭐 30% 아니면 32% 선에서 매도를 쭉 걸어 놓으면은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8%, 30% 당연히 넘고 한 40%, 50%까지 그냥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도 걸었던 것을 싹 다 체결돼 버리면서 팔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많이 갈지 모르고 100만 원 단위로 계속 매도가 되니까 좋네. 나 가격이 충분히 얘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650만 원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팔지 뭐 하면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 팔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오르니까 계속 팔려 버리니까 나중에 가니까 한 200만 원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저도 이제 이거 너무 빨리 오르는데 그러다가는 고점에서 못 팔고 저점에서 다 팔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0.2달러당 한 주씩 매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래도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서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바로 다 팔려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전략을 바꿔서 초반에 프리마켓 때 맥주 팔고 애프터마켓에 일어나서 이제 남은 주 맥주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조금씩 아껴서 이제 팔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면은 좀 매수를 다시 또 하고 다시 오르면 팔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0% 정도 붙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10% 파니까 15만 원 정도 팔면서 이게 15만 원 정도 팔았다, 수익 냈다 하면서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때 생각해서는 뒤에 판 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수익이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서 보니까는 이거는 그때 거의 140만 원치 팔아서 14만 원 정도 냈는데 나중에는 뭐 10만 원치만 팔도 이 정도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안 팔았으면은 이제 140만 원 안 팔았으면은 140만 원 버는 건데 14만 원 벌고 이제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수익을 계속 계산해 보면서 이 상태로는 내가 한 250만 원 정도 수익에 그칠 것 같은데 그때가 거의 100%까지 올랐을 때니까 600만 원 낼 수 있었는데 이거 250만 원 이거 지금 너무 아깝다. 좀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쭉 가다가 10월 7일 날을 이제 수익이 112%까지 찍혔죠. 사실상 이거는 매수도 반복했기 때문에 저희 기준으로 하면 더 높은 수익률일 것일 건데 그러다가 10월 8일 오전에 이게 저희가 이제 데이마켓이 이제 안 돌아가기 때문에 YINN을 팔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변동하는 수익률은 찍히거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그래서 찍혔는데 오전에 보니까 60달러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제가 21달러 정도에 샀기 때문에 대충 계산하면 거의 300%까지 간 거죠. 그것도 보름 동안에.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 이런 거 말고 그냥 제가 그냥 일주일, 이주일만 그냥 눈 감고 그냥 내가 어디 인터넷이 안 되는 해외에 갔다 쳐서 그냥 거기 가 있었으면 그냥 그걸로만으로도 1,300만 원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전까지는 좀 아깝지만은 나의 전략상으로는 팔기가 그렇게 팔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은 못 얻었을 수익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300%까지 가서 1,300만 원 생각을 하니까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이때 오를 때 한창 좋을 때까지 올 때의 과정에서는 이제 이게 익절로 결국 이게 어느 정도는 계속 팔았는데 계속 오르면은 그 오른 만큼은 제가 또 못 가져가는 부분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치는 수익, 그러니까 놓치는 수익을 누적해 가는 것도 당시에 좀 힘든 과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잠깐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딴 걸 넘어가서 이제 화태증권 얘기를 잠시 또 한 다음에 나머지 폭락한 때 이후에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은 제가 한 3개월 전이던가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화태증권이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이미 5% 배당나기 직전에 있는데 한 2, 3주만 기다리면은 바로 배당이 5%가 들어오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만 보고 가서 배당만 받고 팔아도 본전은 친다. 그럼 5% 정도 수익이 남는다. 근데 너무 좋으니까 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 하락하면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매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계속 보유가 됐는데 매수를 했, 뭐 예약 매수를 해서 샀지만 제가 생각하고 가지고 싶었던 물량보다 좀 더 많아서 그래서 오르면 좀 팔아야지라고 계획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홍콩이 급등하니까 이게 마이너스에 있다가 바로 반등을 하면서 25%의 수익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 물량은 이제 이 정도 수량은 가져가려고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가격이 왔으니 뭐 3, 40% 올랐으니 최소 단위 한 200주 정도 40만 원 정도 이걸 팔았죠. 팔았는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일주일 내로 이게 100% 이상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125%인가 130%가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래서 제가 40만 원 벌 수 있었던 거를 4만 원 벌고 이제 빠진 거죠. 아니 8만 원 벌고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보시면 제가 아래 이게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항생 지수 같은 나머지 그 중국 홍콩 주식을 안 판 이유는 뭐냐면 2018 지금 올랐다고 하지만 2018년의 가격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오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장기 보유해서 2018년 정도까지 가격까지 가면 그때쯤 되면 내가 매도를 생각해 볼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도달을 한 상태. 그리고 사실상 이게 10년 전 가격인 거니까 이 근처에서 5년에서는 전렸던 가격으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요거는 그냥 뭐 사람들이 뭐 펀더멘탈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몰려서 이벤트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가 뭐지만 어쨌든 몰려서 사람들이 사는 거서 이렇게 올라간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어떤 이 급등의 이슈가 사라지면 떨어질 텐데 이거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다 떨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5%에서 팔아서 그 이상 100% 올라간 거 보니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또 팔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경험이 적긴 하지만 올라서 팔 때는 이게 수익이 좀 놓치는 수익이 있을 수 있으니 요거는 그래도 한번 떨어지면 팔아보자. 떨어지는 순간 팔면 되지 뭐 하면은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계속 저점에서 파는 실수는 안 나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거는 떨어질 때 팔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다모다라는 교수를 예를 들자면 다모다라는 교수가 엔비디아를 한 10년 가까이 들고 있다가 400달러 찍었을 때 나는 엔비디아를 다 팔았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축했던 글을 남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모다란 교수가 판지 한 1년도 안 돼서 이게 1000달러 넘어서 1300달러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지금 10분의 1 분할이니까 그걸 원래대로 기준을 하면 그러니까 다모다란 10년 투자한 것보다 이때 산 사람이 더 수익을 크게 낸 거고 아마 다모다란 교수의 엔비디아 이런 거는 한 그 사람이 한 20년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타이틀이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8배 같은 거 떠버린다고 하면은 내가 너무 초기에 판 바보가 될 수 있으니까 떨어지는 추세에 팔아보자. 어깨에 팔아보자. 라고 계획을 했었고 지켜왔었던 거죠. 자 그렇게 YINN을 이렇게 팔아왔었고 또 화태증권은 이렇게 안 팔기로 떨어질 때 팔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 이제 10월 8일 날 오전까지 많이 올라서 300%를 찍고 1,300만 원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주식들이 이제 그때도 이제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항생이 많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콩 주식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한번 계속 이게 자신이 우연찮게 지수를 봤는데 알게 된 걸 전달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지더라고 오더라고요. 봤더니 한 8% 정도 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떨어지네. 그러면 아까 그 계획대로 화태증권 팔아야겠네. 라고 화태증권을 딱 열었는데 웬걸 찍혀 있는 게 보니까 바로 마이너스 25%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5%. 그래서 제가 보통 18달러, 20달러 때 팔까? 팔까? 이렇게 하다가 떨어질 때 팔자 해서 안 팔았는데 이미 이때 가격을 지나쳐서 16달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떨어져서 18달러, 20달러 정도 근처에서 움직이면은 아니 그 위에 있으면은 18달러 이하 안 되고 이런 정도 있으면 팔지 뭐 했는데 제 계획에서는 이걸 다 뚫어버리고 16달러까지 바로 가는 걸 생각이 못했던 거죠. 예, 근데 사람 마음이 또 이렇게 한 번에 25% 떨어져 버리면 이거 너무 큰 폭락이야. 야, 이렇게 폭락하면은 다음 날이나 좀 기다리면 반등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좀 이게 지금 팔기 좀 아쉬우니까 좀 올리면 이때 한 좀 팔지 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12달러 해가지고 반등이 나왔는지도 잘 모르게 하다가 바로 더 떨어져 가지고 12달러까지 간 상황이죠. 물론 제가 8달러 정도에 샀으니까 여전히 40% 정도 붙어 있긴 한데 처음에 125%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더 얘기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떨 때 파는 전략은 실패했고 너무 빨리 떨어져서 실패를 했고 요때 이렇게 생각보다 더 떨어질 때를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못해서 떨어진 것이 팩트 저희 팩트인 상황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제가 배운 점과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각을 해요. 이제 YINN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 팔았고 현대증권은 떨어질 때 팔기로 했고 각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YINN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를 때 팔 때 이거 입절 아깝다 이거 60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계획대로 팔려고 해서 눈물을 머금진 않지만 어찌됐든 이제 이를 악물고 쭉쭉쭉쭉 팔아오면서 제발 좀 그만 좀 올라 하면서 그때 팔랐을 때 그때 마음에 있다가 갑자기 이게 30% 이게 하루에 30% 그날 하루에 35% 떨어졌는데 이게 사실상 홍콩 지수에 따르고 그 자체 이 YINN의 지수의 그날의 그 가격 떨어진 것이 그 가격인데 저희 계좌에서는 이제 130%인가 140%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오전에 봤다가 갑자기 오후에 계좌를 열었더니 100자가 빠지면서 40% 그러니까 저희 수익률 기재에 있어서는 왜냐면 20달러 기준인 거니까 100%가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100%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안 떨어질 때 팔겠다고 해서 600만 원, 5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은 100%니까 650만 원이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직 그래도 그 아직 그렇게 뭐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이 절대 안 되는 주식을 공부하는 10년 후 부자의 저희 위치에 있어서 자본 부자야. 너 정말 이 가격일 때 600만 원 손해가 났고 너희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바로 100%가 찍혔는데 이때 너 팔 수 있었을까? 나 팔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한 번에 10% 땅에 60만 원씩 움직이는데 그때는 변동성이 엄청 심했을 건데 야 이거 600만 원 날아가는데 이거 계속 좀 오르면 팔자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예. 근데 이게 결국 더 떨어져가지고 다음 떨어져가지고 37달러 되고 지금은 뭐 반등해서 40달러 됐지만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소량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여지없이 바로 떨어졌네? 그럼 사야겠다 해서 바로 샀는데 제가 만약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은 과연 제대로 팔 수 있었는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식이 많이 파뒀기 때문에 떨어질 땐 사고 오를 땐 다시 또 팔았어요. 그래서 40달러 때 사고 37달러 때 사고 40달러 되니까 다시 팔고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 계속 트레이딩하면서 팔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제 정신이 집중하다 보니까 다시 또 부가적으로 사고 팔고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제 올 때 조금씩 팔아오는 거랑 떨어질 때 파는 거랑 비교했을 때 이 두 전략상에서는 결국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최고점에서 다 팔았다면은 큰 수익을 내겠지만 큰 최고점에서 파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그 수익 내에서만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큰 차이는 없다. 특히 회사원 입장에서는 회사원 이렇게 계속 주식 보는 분들도 이게 맞추기 힘든데 저것처럼 한창 일하다가
또 계속 계좌 확인 안 한 상태에서 누가 말해주니까 그렇게 움직였나 해서 핸드폰 열어서 확인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 이런 타이밍 맞추기는 더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 파는 거랑 그리고 떨어질 때 파는 거랑 그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더라. 그렇게 되면은 뭐 상승할 때 팔까? 뭐 하락할 때 팔까? 이런 원칙을 만들거나 전략을 어느 상황이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원칙을 세우기는 어렵고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팔고 사고 하는 방법을 정하면 되지 않겠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겠더라.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좀 더 얘기하면은 그래서 언제 팔지 방법론에서는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맞게 이번에는 뭐 오를 때 팔지 뭐 이번에는 뭐 전략을 좀 바꿔서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떠질 때 팔지 뭐 이렇게 이렇게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게 상승할 때 파는 방식을 정하든 아니면 떠질 때 파는 방법을 정하든 어느 경우이든 아예 못 파는 경우보다는 확실히 수익성이 더 좋다는 거. 그러니까 상승할 때 팔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은 상승할 때 팔아줘야 되는 거고 떠질 때 팔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분명 아쉬운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떨어질 때는 팔아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을 정했던 계획대로 팔아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왜 계획대로 팔지 못했는가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욕심이 좀 있었고 오를 때 팔 때는 야 이거 수익 더 낼 수 있었는데 이거 좀 더 오르면 팔지 뭐 좀 원래 계획에서 매도량을 조금씩 줄여갔던 거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됐었겠죠. 이번이야 운이 좋아서 5주만 남겨놓고 답한 상황이 되었지만 욕심이 문제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계획. 어, 제가 화태증권이 갑자기 18달러, 20달러를 깨고 그 아래까지 떨어지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리고 그때 엄청 바쁘죠 업무 시간에 바쁜데 야, 이거 지금 오를까 말까 다시 그래프를 보면서 보고 혹시 어떤 뉴스 때문인가 해서 뉴스 확인하고 이런 시간이 없다는 거 회사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생각 이상의 급락의 경우도 대비해서 그런 계획까지 세워둬야 팔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급등주에 혹시 제가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일단 그러니까 사둔 다음에 오를 때 팔지 떨어질 때 팔지 여기서 계획을 세워두고 계획도 이런 급락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세워둔 다음에 팔고 또 팔 때는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오를 때 팔거나 뭐 떨어질 때 팔거나 그 차이가 없으니까 팔 때 계속 익절을 할 때 그 익절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냥 쭉 꾸준히 팔고 떨어질 때도 야 이거 뭐 놓친 손실 야 아까 팔았으면 어제 팔았으면 내가 수익 더 높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어차피 이렇게 고점 받는 건 불가능하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수익을 실현해 가지고 팔고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다음번에는 잘 반영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0월 8일 중국 폭락을 경험하면서 배운 점과 보완 점 그리고 저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나머지 중에서 이제 해외 주식 중에서 TF 전략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드라큰멜러의 지난주 내용이죠. 드라큰멜러의 소식을 드리면서 전략을 일부 수정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는 이제 윤재성 CIO님이 그 동영상도 올라와가지고 그걸 쭉 봤더니 이분은 4.1% 정도 됐을 때 좀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야 정말 좋다라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조금씩 사겠다고 하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저와 달리 저는 이제 한 4.5까지 해서 이제 조금씩만 투자하는데 윤 CIO님 같은 경우에는 4.15% 정도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되었던 이런 두 분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삼 드래크 밀러의 생각을 정리해봐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언제 팔 것이냐의 시기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결국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오르는 금리에서 금리가 오르네 식품 가격이 떨어지겠네 하면 바로 여기서 소설 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오르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때 떨어지면 내가 팔아야지 생각해서 요걸 보고 있으면 요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디에 관점을
어디에 신경을 써서 어느 것 때문에 숏, 어느 것 때문에 롱 요거만 다를 뿐인 것이지 전체적으로 오르다가 떨어질 거라는 관점 자체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드라켄밀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져서 다시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번에 만약에 오를 때 샀다가 떨어졌을 때 이런 위험이 오기 전에 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의적으로 떨어질 기회가 올 것이고 4.5%까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방어적으로 이렇게 금액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크게 손해 볼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요 전략 그대로 이제 한번 밀어붙여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익 공개인데요. 인트로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홍콩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서 650만 원 정도 손실이 난 상태인 거고요. 손실이 났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면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시면 외화를 거의 많이 줄였어요. 제가 이제 달러가 1350원까지 올라가길래 요 근처에서 한 더 팔아가지고 이제 매도를 했고 요 금액 그대로 플러스 신용대출을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그냥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이 지금 이제 여느 때와 달리 10월이 지금도 계속 미국장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시원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국장도 이렇게 큰 하락이 없을 뿐이지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윙들이도 좀 비등비등하거든요.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기는 좀 다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찌되었던 10월은 이제 결국 존버하는 그런 한 달인 것 같고 10월 잘 버텨가지고 11월에는 좀 장이 잘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 주부터 추가된 인증 코너인데요. 인증 코너인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3,547만 원, 전 유통 신용을 사기 때문에 81만 원, 140만 원, 1,500만 원, 19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건 다른 거고요. 해서 3,547만 원을 이렇게 매수한 상태이고요. 지금은 요거가 삼성전자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전체 계좌도 지금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수익 이렇게 엑셀로만 보여드렸었는데 요것도 지금 정말 이 금액이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 엑셀을 만드는지 매주 써오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하이투자 증권 그러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총자산 이 그저에 찍힌 총자산에서 제가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더 내야 될지 하시니까 이걸 더하고 당연히 이제 투자금에서 이걸 더하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예수금 이걸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좌에 들어가는 총 투입이랑 계좌의 수익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어찌되었든 저는 투입하는 투입 금액 자체는 계속 계좌에서 증권 계좌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그 금액을 계산해서 기록해 놓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계좌를 뺀 거, 그 차익을 수익으로 인정해서 엑셀에 기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인데 해외 주식은 제가 이렇게 해외 주식해서 이 총 평가 금액 자체를 지금 기입을 하고 있어요. 대신증권에서는 요 투입 금액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5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얼마의 돈이 넣었는지는 뭐 크레온 얼마 해가지고 계속 기록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빼면 그 금액을 쓰고 들어오면 다시 그 금액을 넣어서 해가지고 쭉 관리하던 금액에서 이제 그 차이를 수익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래세증권은 크레용보다 좀 더 보기가 편하게 이렇게 순자산이 이렇게 아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그거를 이제 기입을 하는데 근데 저도 보면서 놀란 게 내가 3천만 원 넘게 벌었다고 쓰겠는데 왜 이게 좀 작지 하는 건데 2,700만 원 찍혀서 작지 해서 봤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투자 수익으로 가가지고 누적을 누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3,100만 원, 3,180만 원인데 80만 원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마 이거는 그날 판 그날의 환율로 계산이 되는데 제가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걸 팔 때 좀 비쌀 때 팔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실제 그때 말고
실제 8대의 환율차 그런 거가 좀 많이 포함돼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데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회사에서도 지금 하나하나 단위 맞추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쌓이고 있는데 제가 요 업무까지도 이제 이론까지 맞추는 거는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그 금액 내에서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투입금량 차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계산하는 상황입니다. 요건 같은 거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기입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제가 이제 인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계획과 전망입니다. 예, 이번 주의 캐치 포인트는 간단하게 10월 존버라고만 이제 달아봤는데 이건 지난주와 똑같아요. 삼성전자는 멘틀 내에까지도 따라간다. 계속 살 거고요.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더 사고 싶어요. 지금 마음도 여전히 4천만 원도 사고 싶고 좀 더 기회 되면은 5천만 원도 사고 싶고 그래서 더 마음 같은 더 1억도 사고 싶죠. 더 사고 싶고 계속 따라갈 마음이고 여전히 무슨 뭐 안 좋은 뉴스를 있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잘 될 거라는 저희 판단은 지금 달라진 게 없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난주와 같이 10월 변동성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11월 이제 초반이 되면 재정 결과 확정이 되고 그리고 금리도 한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주식이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를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오를 것이 확정적인 이벤트가 있으면 그 전부터 이미 주식은 오르기 시작하니까 실제 오르는 시점은 뭐 11월 초가 아니라 12월 말이나 10월 말이나 10월 중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지금은 거의 오를 시점이 다 온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잠깐의 하락을 끝으로 바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좀 흔들린다고 하면은 이게 거의 끝물이다 생각하고 좀 사거나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고 그냥 가격이 횡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괜찮은 주식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못 모았다. 그런 주식도 있으면은 좀 더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도 결국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하지만 좀 더 빠질 때 모으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안 빠지는데 그냥 주식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횡보 상태에서도 좀 더 매집을 하려고 지금 그래서 타이밍을 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퀀트는 작년에도 했었었는데 작년에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처럼 이제 지금 저가에 들어와 있는 주식들이 있고 나중에 크게 오를 주식이 이렇게 보이는데 굳이 퀀트를 해야 될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종목들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좋은 주식도 있지만 종목을 다양하게 보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코덱스 200도 가지고 있고 레버러지도 가지고 있고 K탑 10, 30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소형주 ETF 소형주 ETF 가진다고 생각하지 뭐라고 생각해서 콘트도 이번에 다시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 2600 이하 선이면 지금 괜찮은 가격에 보이거든요 지수가. 그런데 이게 퀀트 돌려서 백테스트 산 것도 돈이 들어요. 요새 다 유료화 됐는데 다행히 이제 퀀트에서는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무료인 날을 주는데 이번에 10월 15일에 아마 이제 무료인 날일 겁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무료로 백테스트하고 선정된 종목을 그날의 지수에 생각해서 이전에 뭐 지수가 많이 올라 버려서 6,500 간다. 이미 그렇게 돼 버렸다면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사는 거고. 네, 갔는데 여전히 2,500, 2,600 초반이거나 2,500 중반 이랬다면은 좀 더 사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퀀트는 좀 작게 돌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양한 종목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하나는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되면 소형주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소형주가 오르기 좀 좋은 환경인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이것저것 방송을 보는데 이제 방송을 보다가 제가 만주 이분 것 방송도 보는데 이분이 고려아연 단타를 하신 영상을 올려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보면서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나도 이런 거 돈 벌 수 있어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이제 돌파 이런 트레이딩 못 한다. 그래서 사실상 트레이딩 같은 것은 나 같은 회사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못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매수하고 수익을 내고 나가는 거는 이건 단타이라기보다는 일 단위로 3주 동안 이분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3주란 긴 시간 내에서 하는 거는 그냥 단순 짧은 트레이딩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회사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나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나도 해봤으면 돈을 벌 수 있었던 아이디어였는데 얘가 단순히 트레이딩 같은 거는 회사원이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에 못 봤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건 나도 배워서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터지면은 이번에는 꼭 참여를 해가지고 소액이라도 참여를 해가지고 배워보고 잘 되면은 이걸 잘 체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경영권 이슈 때는 물론 제가 뭐 이 만주처럼 이게 만주님처럼 큰 금액은 못 하더라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선에서 참여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중에서 이제 작가 한강분께서 노벨상을 탄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전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야 이런 분한테는 책 하나 팔아주고 싶다 해서 24에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주문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예스24가 상한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녀석 왜 못했을까 내가 주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펀더멘탈 그런 거 영향 없이 어떤 테마 뉴스에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된 종목이 무엇이야 해가지고 그 종목이 확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책을 주문했으면서 이런 노벨상 테마에 이런 책 파는 서점 주식들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놓쳤을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했었으면은 물론 테마를 제가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 놓쳤던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친 거는 내가 좀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더 책이랑 유튜브도 좀 더 잘 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더 흡수하려고 하고 좀 더 열린 귀, 열린 눈으로 이런 것을 좀 배워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으면 다시 또 시도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보면서 괜찮은 아이디어가 또 발견된 게 있으면 이번과 같이 방송을 통해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은 특히 더 길게 됐는데 보통 한 제가 30분 정도 하면은 이게 끝나는데 이번 주는 만드는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 이제 방송 시간도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열심히 정리했고요.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송, 좋은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재밌게 봐주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